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 사업인 마스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우선 당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건조할 리는 없고, 주로 무인 수상함과 그리고 지원함을 우리나라에서 건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의 하나와 현대 두 회사들이 전부 미국 현지 기업과 협력하기로 하고, 미국의 무인 수상함 개발 사업에 뛰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와 한화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은 결론은 한 가지 사업인데요. 무엇이냐면 바로 MASC라는 무인 수상함 도입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주요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참여하고 있는 MASC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MASC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이 함선이 우리나라에도 꼭 필요한 무인 함선이라고 여러분도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한화에서 카이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서 경영에 참여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원래 한화는 2018년인가 가지고 있던 카이의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카이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가 얼마 전에 카이 지분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카이 지분을 인수해서 5.0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저번에 1차 지분 인수 때는 금감원에 신고하는 인수 목적에 투자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제출한 인수 목적에는 경영 참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화가 드디어 카이를 인수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참고로 한화는 올해 연말까지 5천억 원을 더 투자해서 카이의 지분을 8%까지 확보한다고 합니다. 현재 카이의 최대 주주는 정부의 수출입은행이고 그리고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인데요. 국민연금이 8%대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한화가 8%의 지분을 가지게 되면 국민연금과 2대 주주 자리를 경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화가 카이의 인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은데요. 문제는 한화가 실제로 카이를 인수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실제로 카이를 완전히 인수하기 위해서는 최대 6조 원 정도의 자본이 투자되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자본을 한화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가도 문제이고요. 또 지금 카이의 노조에서는 카이 민영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를 설득하는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걸림돌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가 될 것입니다.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게 되면 부품부터 시작해서 항공기까지 전부 만들 수 있는 수직 계열화가 가능해지고 그럼 독과점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을 허가해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실제로 한화가 하나오션을 인수할 때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조건부 기업결합 허가를 해주었고 최근에는 그 조건이 만족이 안 되었다고 조건을 만족하는 시한을 3년인가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는 건 정말 엄청나게 험난하고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그걸 허락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이고 특정 업체가 특정 분야를 독점하는 걸 정부에서 허락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가 민영화되어도 오히려 한화보다는 독점 문제가 적은 LIG나 현대로템이 사모펀드를 끼고 인수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도 있고 한 회사가 카이를 전부 인수하면 독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카이를 분할 매각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분할 매각은 카이 노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화의 카이 지분 인수는 한화가 어떤 목적인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리 한화가 지분을 인수한다고 해도 정부의 허락 없이는 카이를 인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화가 카이를 인수하려면 정부의 허락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현대가 덴마크의 호위함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네요. 덴마크는 총 4척의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에 우리 현대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강점은 유럽의 조선소들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에 함선을 건조할 수 있고 또 유럽 회사들보다도 더 빠른 납품이 가능하기 때문에 함선 3척의 비용으로 4척을 납품해 줄 수 있다고 덴마크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연 우리 수상함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게 가능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화가 미국의 자주포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미국 현지에 자주포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미국의 자주포를 생산할 공장을 새로 인수한 게 아니라 그냥 미국 현지 공장을 3년간 임대한 거네요. 당연히 이 사업은 무조건 미국 현지 생산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미국 현지 생산 거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이 사업에 우리 자주포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아는 사실이고 당연히 한화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차마 한화도 미국 현지 공장을 매입하는 건 하지 못하고 그냥 임대를 해서 미국 정부의 현지 생산 거점을 마련한 걸 신고는 할 수 있게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만일 한화가 봤을 때 우리 자주포가 미국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았다면 공장을 임대하는 것이 아닌
바로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마련했겠죠. 한화가 보기에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임대를 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MASC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요. 이 사업은 최근에 들어서 등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원래는 미 해군에서는 유령함대라고 해서 다른 무인 수상함 사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미 해군에서는 LUSV라는 사업과 그리고 MUSV라는 무인 수상함 사업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들은 진행 속도가 너무 느렸고 특히 지금 중국 해군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어서 지금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존 사업들을 그대로 진행시킬 시간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중국은 아주 급격하게 수상함 전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그래서 갈수록 미 해군과 격차를 줄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미국은 조선업이 망한 상태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전투함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고 특히 지금까지도 미국은 군함만은 외국에서 건조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해군력 증강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은 기존까지는 소량만 도입해서 시험용으로만 운용하던 무인 수상함을 수백 대 단위로 도입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MASC 사업입니다. 특히 미 해군은 이 사업을 엄청나게 빨리 진행시킬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냐면 미 해군의 사업 공고를 보고서 이제부터 무인 수상함을 개발을 시작하는 회사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고요. 이미 무인 수상함 개발 경험이 있어서 어느 정도 기술력과 그리고 미 해군에게 제안할 수 있는 선행 모델이 있는 회사들만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당연히 기존의 미 해군의 무인 수상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회사들은 아예 새로운 신규 모델이 아닌 기존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요.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외국의 조선 회사들과 협력을 해서 시험용 모델을 외국에서 건조를 해서 미 해군의 빠른 납품 요구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나라의 현대와 한화입니다. 당장 현대는 미국의 전투용 AI 개발업체인 안드릴과 손을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연히 무인 함선에 들어가는 AI는 안드릴이 만들고 함선은 우리 현대가 설계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한화도 마찬가지인데요. 한화는 미국의 자율항해 전문 회사인 마그넷 디펜스와 협력을 해서 기존의 마그넷 디펜스가 개발한 M48이라는 무인 수상함 모델을 바탕으로 여기에 한화의 기술을 접목해서 개량한 H38을 개발하고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에서 각각 시험용 수상함을 제작해서 미 해군에 납품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회사들이 왜 이렇게 급하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일정이 아주 살인적이기 때문입니다. 미 해군은 올해인 2026년에 각 회사들과 프로토타입 모델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또 올해 안에 프로토타입 모델을 인수받기를 원하고 있고 총 사업 기간은 18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회사들은 사업을 엄청나게 서두르고 있는데요. 그럼 미 해군이 원하는 무인 수상함은 어떤 함선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 해군은 컨스텔레이션급 호위함의 도입을 취소하고 미국 해양경비대의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새로운 호위함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도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업을 시작하고 불과 4년 만에 초도함을 미 해군이 인수받을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하는 호위함은 아예 수직 발사관이 없고 다만 헬기 착함 갑판 뒤쪽의 공간에 다목적 임무 장비를 탑재할 공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비판이 많은데요. 바로 지금 수행하는 무인 수상함은 이런 미 해군의 신형 호위함이나 아니면 기존 알레이버크급 이지스함의 화력을 강화하는 탄약고함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MASC 무인 수상함은 총 3종류의 함선으로 구분되는데요. 어떻게 구분되냐면 대중소로 구분됩니다. 이 사업에서는 함선의 크기는 아무런 상관도 없고요. 대중소로 구분하는 방식은 바로 시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40피트 컨테이너를 몇 개를 탑재할 수 있냐로 구분됩니다. 하나를 탑재하면 소형 모델이 되는 것이고요. 2개를 탑재하면 중형 모델이 되는 것이고 4개를 탑재하면 대형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인함은 무인함의 크기로 체급을 구분하지 않고 탑재되는 컨테이너의 수량에 따라서 함선의 크기를 구분하는데요. 당연히 탑재되는 컨테이너는 일반적인 컨테이너는 아니고 임무 모듈입니다. 그리고 탑재되는 임무 모듈은 각종 기뢰 제거 모듈부터 시작해서 무인 함선에는 별도의 고출력 레이더 같은 게 없고 무인 함선의 가격을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항해 장비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용 모듈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모듈을 탑재하게 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임무 모듈은 바로 MK70PDS라는 모듈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의 표준 수직 발사관인 MK41 수직 발사관을 컨테이너에 수납한 임무 모듈입니다.
평소에는 수직 발사관이 누워있다가 임무를 수행할 때는 수직으로 기립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구조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컨테이너 하나당 4개의 MK-41 수직 발사관이 탑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수직 발사관에는 미 해군의 MK-41 수직 발사관에서 발사가 가능한 모든 무장이 탑재가 가능합니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부터 시작해서 SM-6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MK-41 수직 발사관에 탑재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발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당연히 극초음속 미사일도 탑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인함의 주요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임무 모듈에 탐색 센서를 탑재하고 단독으로 항해하면서 적을 탐지하는 단독 임무도 가능하지만요. 주로 상정하는 임무는 바로 유인수상함을 따라다니면서 탄약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미 해군에서 건조하는 레전드급 경비함을 바탕으로 하는 신형 호위함은 수직 발사관이 없어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요. 이 무인수상함들과 같이 작전을 하게 되면 적의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합동교전 능력을 통해서 조기경보기 등으로부터 적 탄도미사일의 정보를 받고, 그리고 무인수상함에 탑재된 수직 발사관에 탑재된 SM-3나 SM-6 미사일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수직 발사관에 대한미사일을 탑재해서 적 함선을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걸 탄약고 함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함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직 발사관이 없는 인천급과 수직 발사관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작은 수량의 수직 발사관만을 가지고 있는 대구급과 충남급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특히 충남급은 신형4면 고정 다기능 레이더로 적의 탄도미사일까지도 추적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요격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충남급에 탑재된 수직 발사관은 16개 뿐이고, 그래서 충남급의 레이더의 성능과 상관없이 충남급에는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공간이 없는데요. 왜냐하면 충남급의 16개의 수직 발사관에는 8발의 홍상어 대잠미사일과 그리고 8개의 수직 발사관에 쿼드백으로 32발의 해공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나면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직 발사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문제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요. 만일 충남급에 이런 탄약고 무인함이 따라다닌다면 정말로 충남급에도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고 실제로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약고함 개념은 화력이 부족한 함선의 화력을 대폭 높여줄 개념으로 여겨지는데요. 당장 충분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 함선이라도 격렬한 전투를 수행하면 탑재된 미사일을 많이 소모하게 되고, 그럼 이걸 해상에서 재보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미사일을 해상에서 재보급을 받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해상에서 함선에 미사일을 재보급해 준 적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사일을 해상에서 재보급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탄약고함 개념은 그냥 무인함만 교체하면 됩니다. 수직 발사관의 미사일을 전부 소모한 무인함은 돌려보내고 새로운 무인함을 유인전투함에 배속해주면 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념은 기존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조한다고 하던 합동화력함의 개념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건데요. 결론은 우리는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에서 충분한 수량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어서 한 번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합동화력함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합동화력함이 적의 공격에 피격되어서 침몰하면 너무 많은 미사일을 한 번에 손실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합동화력함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 척의 무인함에 분산 배치한다면 전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해상에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무인 수상함 수십 척을 배치하면 충분히 합동화력함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의 인천급같이 화력이 부족한 함선도 화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미 해군은 이런 탄약고 무인함을 수백 척 배치를 해서 중국과의 해상 전력 격차를 벌릴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의 무인 수상함 건조 역량인데요. 현재 이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건 역시 기존부터 미 해군의 무인 수상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업체이고, 이 업체는 외국 회사와 협력하지 않고 자체적인 조선소에서 무인 수상함을 건조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선소가 연간 공급한다는 물량이 고작해야 4척에서 5척입니다. 최대한 건조하면 연간 6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미 해군이 1차로 도입하는 수량만 130여 척이라고 알고 있는데 고작 연간 6척을 건조해서 어느 세월에 납품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당연히 미 해군은 이 무인 수상함을 여러 조선소에서 건조할 거라고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여러 조선소에는 우리와 일본의 조선소도 포함될 거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우리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과 연합해서 이 사업을 따내는 게 이 사업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나라의 주요 조선소에서 연간 수십 척의 무인 수상함을 만들어서 미국에 납품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의 현대와 한화 둘 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의 가장 강력한 후보는 미국의 HII라는 회사와 실드 AI가 가장 강력한 후보이고 그 다음이 우리 현대와 안드릴 연합인데요. 솔직히 한화와 동맹을 체결한 마그넷 디펜스라는 회사는 한화가 내보낸 기사를 통해서 처음 들어보고 그리고 한화 마그넷 디펜스는 보니까 3가지 무인 수상함 모델 중에서도 2개의 컨테이너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모델만 미 해군에 제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솔직히 이 사업은 한화 마그넷 디펜스보다는 현대와 안드릴 연합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쩌면 미 해군은 한 회사의 한 가지 모델이 아닌 여러 회사의 여러 가지 모델을 선정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종의 개방형 시스템 구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모델을 도입해도 시스템의 통합이 가능한 방식으로 계획되어서 여러 무인 수상함을 선정해서 동시에 여러 회사에게서 무인 수상함을 납품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대한 많은 무인 수상함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분명한 건 이 사업에 어떤 회사가 선정되어도 미 해군은 무인 수상함을 연간 수십 척씩 납품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절대로 그 수량을 전부 미국 내에서만 건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어떤 모델이 되었든 일부는 우리나라에서 건조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 함대를 위해서 이런 탄약고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천급이나 충남급에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이런 탄약고 무인함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